저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대구 경북 판가리 14대 공약 예. 이렇게 뭐 만드셨더라고요. 예. 뭐 많이 눈여겨 보셨 것이고 또 직접 이렇게 좀 지방시대위원 위원장 하시면서 지역들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각 지역의 어떤 고충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소개해 보시죠. 우선 그 어제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대구 경북에 판가리 1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앞서서 김문수 후보가 25일 날 살기좋은 지방시대 2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의미 있는 대구 경북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리면은 네. 지방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예타였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 네. 예비 타당 조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없고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통과되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죠. 네. 네. 그게 500억 이상 되면 다 했단 말이죠. 네. 또 하나는 300억 이상은 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에 또 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중투심을 지방비로 할 때는 1,000억 이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공약에. 그리고 예비 타당 조사도 1,000억 이상만 한다. 2배 늘렸어요. 그렇다면은 지방에서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그만큼 커지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한 것 중에 헌법 개정을 임기 3년 단축하고 예.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4년 연임제 대통령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수직 분권 개헌을 주장을 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뭘 하냐면 헌법 전문에다 지방 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을 하겠다. 예.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을 보장하겠다고. 다른 후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방 분권 공약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면적은 11.8%밖에 안 돼도 수도권의 정치 권력이 그렇죠. 74% 됩니다.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구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이지만 비례대표니까 비례대표하고 출신 뭐 그런 거 따지면 따져보니까요. 내가 일을 해보니까 법이 통과가 안 돼. 수도권 의원들은 지방에 대해서 정보도 지방이 없고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실제로 이해도가 부족해요. 법률이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 비례에 대한 대표성만 인정하고 지역 면적에 대한 대표성이 없는 나라예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했죠. 이거 면적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양원제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 지역 대표성을 미국도 주의 크기에 인구에 관계없이 주당 2명으로 해서 상원을 하거든요. 2명씩 100명.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배분에서 지방은 항상 손해요 이게. 그래서 뭐를 했노 하면은 이제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서 쓰여질지 몰라. 이것도 깜깜이 예산이에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이다. 일본은 이걸 세금으로 내요. 그 세금으로 별도로 그 징수를 내는 만큼 세금을 안 내는 거야. 내는 만큼 세금을 공제를 시켜준다. 세액 공제를 세액 한다. 공제를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1인당 법인은 일본은 법인도 고향사랑세를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은 빼고 개인이 하는데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내면은 연말정산 때 500만 원 그대로 빼주는 그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2천만 원 이상 소득세를 내는 사람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나 하면은 지금 현행 정치 체제의 권력 구조에 지방이 불리한 구조로 되는 차별적 조항을 납세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혁신적인 방법이네요. 근데 기획재정부나 저런 쪽에서 반대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되면 국세 중에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일본 같은 데는 이 고향사랑세가 지방재정의 50%를 차지해요. 굉장히 포션이 크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획기적인 제안들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후보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분야고. 한번 찾았는데 조선일보 신문에 난 거 보면은 서울이 이게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보도를 했는데 세계 1,000개 도시를 평가를 했는데 서울이 15위예요. 굉장히 점프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 2위에 도쿄 다음에. 경쟁력? 뭐 이건 삶의 질, 뭐 경쟁력, 경제, 인적 자원 모든 걸 종합해서 평가하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부산, 대구, 광주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부산이 281위,
전주가 314위, 대구 321위, 광주 328위, 청주 332위, 대전 341위 이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방의 어떤 전통 도시들이 아까 세종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거 뭐 공약을 떠났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발전이 아마 도시 그게 미래 이제 우리가 한번 연구를 KDR 시켜서 한번 해봤어요. 위원회에서. 네. 메가시티 개념이나 도대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어떤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겠나. 우리 소멸 문제가 제일 걱정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요.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규모가 500에서 1000만. 네. 또 분권화된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다는 게 세계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분권 국가 그러고 500만 메가시티가 이번에 여기 공약에 대광역권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셨구나. 서울, 부산, 대구가 750만, 대구, 경북이 약 500만 이렇게 권역별로 대도시가 되면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금 뭐 이러고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북의 소멸 문제 예를 들어서 경북의 어느 구는요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뭐 18,000명. 14,000명. 14,000명. 네. 아파트 한 단지가 안 돼요. 그렇죠. 아파트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에 뭐 큰 헬리오시티 이런 거 정도면은 뭐 그래서 참 거기에 노인들이 앞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 서비스를. 그래서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거고 세계적 도시 성장 과정을 역추적을 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공약 이상으로 지금 뭐 사람, 돈,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뭐 이것도 담겨 있던데 한번 설명을 한번. 그래서 이제 기업을 옮기는데 두 가지 요건인데요. 하나는 대구 경북에 지금 자유경제구역에 부지가 다 동이 났어요. 경제자유구역에. 그걸 이제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했고. 아니 근데 국가 산단하고 뭐 저런 데 아직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산단은 남아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산단하고 또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여기 저 국제학교도 가능한 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가업승계 상속을 해서 상속세를 아예 안 받겠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도 앞으로 15년만 기업 활동하면은 상속할 때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그런 공약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런 경제 활동하고 저기 도시 발전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와야 되고 돈 그리고 기업 유치 이런 거 중요한데 어떤 이래 유치 보면은 아까 우리 저 세계 도시 이런 것도 분석한 거 보면 문화적인 부분 뭐 이게 흔히 뭐 놀고 즐길 수 있는 아니면 좀 품격 있는 그래서 우리 도시, 지방시대 제일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을 이거는 김문수 후보도 이제 이어받기로 그렇게 했는데 교육과 의료, 문화를 혁신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 보겠다는 게 지금 일관된 틀이거든요. 공약의 기본적인 틀인데 이때까지는 도로를 놓고 공단을 놔두고 뭐 산업단지를 만들면 균형 발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문화적 교육 의료의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더 빨려 들어가는 촉진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의료 문화를 그래서 교육특구 이제 의료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다가 필수 의료 인력 늘리고 지방 아이들이 의과대학 더 갈 수 쉽도록 하고 앞으로 수의과대학 디지스트 울산과기원 광주과기원 이런 것도 지역인재 전형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지방에서 살 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저변이 문화는 문화특구가를 정책을 펴면서 우선 당장 국립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무용단 이거를 그건 서울의 수도권의 문화활동은 서울시향이 맡아라. 서울 무용단 다 있어요. 그렇지. 그거 다 있겠죠. 시립이. 그러니까 국립이 있는 게 시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시립을 맡기고 그건 좀 대구는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걸 전부 지방으로 나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되면은 아마 대구는 오페라에 관한 인프라가 가장 센 도시거든요. 그런데 부산도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지어서 2028년인가 완공을 하는데 대구 같으면 국립 오페라단을 대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별로 미술관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짓기만 하면은 전시하고 컨텐츠는 국립
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술은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회전을 해준다. 그러면은 전시의 질이 수도권이 보는 작품하고 똑같은 작품을 항상 지방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돌리간다. 순회 전시를 한다. 좋습니다. 오늘 뭐 많이 저도 공부를 배우는 좀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뭐 혹시 또 다른 TK 지금 대구 경북 뭐 공약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랑해 주실 거 없습니까? 안동이 이제 물 문제, 경북은 무엇보다도 지금 산지 문제잖아요. 경주 아펙이 지금 좀 중요한 에이펙 문제 그거는 뭐 경주 보문단지를 전면 리노베이션 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공약에 농지하고 산지 특히 그린벨트는 비수도권에 전부 시도지사한테 넘기겠다는 한 달 내로 대통령 되면은 김문수 하겠다고 후보는 그래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산지 비율이 65%인가 그 정도 그쯤 되죠. 될 거예요. 70%다가 이제 많이 좀 없어졌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산림을 복원으로 하면은 3, 40년 이상 걸려요. 동해안 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야산이잖아요. 그 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시도지사한테 넘겨주면은 이번에 불난 지역의 복원 사업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공약이 제일 큰 공약이죠. 약 한 20조 지금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경북도 뭐 그런 공약들 중심으로 짜여져가 있고 안동에 아마 제일 북부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당에서는 뭐 검토하겠다 하다가 이쪽에 드러내니까 딱 공약을 하더라고요. 네. 예. 경북에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대구 경북의 빅5 병원에 부산 대구 이렇게 권역별로 삼성병원 수준의 빅5 병원에 우리 서울 서비스 빅5 병원 내 수준의 병원들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지금 지방시대 정책, 균형 발전 정책의 축이 인프라 중심에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었어요. 교육, 문화, 의료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들입니다. 혹시 뭐 우리 이제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뭐 지역 지방 공약을 다 개발하시고 지방 언론 공약 대통령 후보 공약 있는 거 봤어요? 솔직히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아무 후보도 안 한 거를 지방 언론하고 방송 언론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육성하겠다. 지역 언론. 돈을 막 퍼주기로 했습니까? 지역 언론에? 그게 20번째 공약입니다. 뭐 어떤 거죠? 예. 지역 신문과 방송 지원 육성법을 만들어서 건강한 지방 언론이 육성이 돼서 권한들을 엄청나게 이관을 하잖아요. 헌법 개정하고 나면은 지방에. 네. 그러면 시도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언론밖에 뿐이잖아요. 프랑스처럼 뭐 지방에 대한 이게 철학이 굉장히 존재하지 않는 한 지방 언론에 대한 육성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나중에 저항이 오히려 심할 수 있는 중앙 언론이든 서울 언론이 태클을 걸겠죠.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 혹시 우리 뭐 전국 유권자 뭐 아니면 대구 경북이든 뭐 꼭 대구 경북에서 표현화가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와야 되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드리고 싶어요. 정말 특히 대구 경북에 보면 보수의 성지라고 하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전에 와 그래 달라졌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달라질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하느냐는 문제. 정치 계획과 혁신은. 대통령을 한번 보면 5년 동안 손을 못 대. 예. 네? 어떤 후보는 불소추 토큰도 자기 행사 안 하겠다 그러지만은 그거다 뭐 다른 법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있는 제도 다 없애는 법 만든다면 누가 견제를 할 수 있겠냐. 네. 그렇다면은 후보 중심으로 사람 자질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면은 지금 실망을 시켜줘도 정치 계획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지도자를 뽑는 선택의 기준을 정당 제도의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를 본다면은 정당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 품격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또 대구 경북인들이
예.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동기 국민의힘 지방살리기위원회 그 김문수 후보 측에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방 분권 개헌 그리고 내부 선거 전략 언론 공약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언론 지방 언론에 대한 당근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감명 있게 당근 싫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지역 언론이 좀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해 주시고 뭐 이런 말 참 처음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뭐 감시 비판을 잘할 수 있는 언론으로 또 거듭날 수 있지 싶은데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됐고 특히 도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박하시니까 그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또 그걸 또 깊게 뭐 한번 더 하십시다. 요새 시간 많습니다. 앞으로. 아 그래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재일의 직설사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동기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